지난해 광주에서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3,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저급 제품과 관리 부실로 예산과 소방력 낭비가 심각합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10일 1박 2일로 광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전남을 찾아 기득권을 깨트려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하는 캐스퍼가 인기를 끌면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택근을 늘리고 연말 신규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던 충정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려 대피하거나 불안감을 경험해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광주에서만 지난해 3,000건 넘게 발생하면서 예산과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급 경보기가 설치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탓인데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기동탐사부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날 중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화재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주민들은 우왕좌왕했고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이어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난 통로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을 찾아 나섰지만 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겁니다. 광주 하남산단의 한 공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7번의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잇따랐습니다. 신고 때마다 소방 인력이 헛걸음을 해야 했는데 알고 보니 창고 지붕에서 비가 샌 탓입니다. 제가 가장 심해가지고 오작동이 많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 먼저 이제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력 출동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 모두 3,400여 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출동은 소방력에도 큰 손실을 가져오는데요. 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환산해보면 출동 한 건당 47만 원이 넘는 비용이 동반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작동 출동으로 연간 16억 원의 예산을 길바닥에 쏟는 셈입니다. 특히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소방력 낭비로 이어지면서 적절한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좀 허탈한 마음이 들고 화재가 나지 않는 현장으로 출동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를 크게 입을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화재 경보기의 허술한 관리는 오작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습기와 먼지에 민감해 설치 후 관리가 중요하지만 평소에는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또 성능이 들쭉날쭉한 저급품이 대량 보급되면서 오작동 신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그 20, 30년 전에 기술 수준이 반영된 감지기가 설치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감지기도 또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불량률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품질 좋은 경보기로 교체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탓에 교체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감지기를 이렇게 소방시설을 파악하고 또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노약자 시설과 또 오피스텔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 직접 우리 시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화재 경보기 오작동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기동탐사부 신민지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10일 광주를 찾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뒤 다음 날인 1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을 예정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서가 논란에 이어 방문 일정 혼선 등으로 공분을 산 것과 관련해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윤 전 총장은 당원 선거인단과 여론조사에서 34만 7,963표를 얻으면서 득표율 47.85%로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첫 지방 행보로 호남을 택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강진을 찾아
기득권 타파와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며 대선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1년 만에 다시 강진 다산초당을 찾았습니다. 최근 대통령 정약용을 저술한 윤종록 전 미래부 차관과 만나 다산의 실사구시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정치권이 여전히 과거에 매몰된 채 과학의 발달을 뒤따라가고 있다며 다산의 실학을 21세기형으로 바꾸는 미래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 다산 선생이 추구했던 실사구시나 또 실학의 현대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기득권 타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경우 정치와 경제 기득권이 야합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여야는 물론 제3세력 간의 연합과 단일화 역시 기득권이 해오던 행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확정으로 후보 수가 단출해진 만큼 차별화한 비전을 제시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이제까지 한 20여 년 쌓여온 우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큰 판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지방 행보로 호남을 택한 김 전 부총리는 다음 주에는 전남 동부권을, 다다음 주에는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는 캐스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문이 몰려들다 보니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평일 특근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스퍼 차량을 올해 한 대 구매하기로 했던 광주 상공회에서는 내년으로 구매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캐스퍼 차량이 인기를 끌면서 구매 신청을 한 캐스퍼를 올해 인수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그해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올해 캐스퍼 차량 인기가 너무 높아서 올해 구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캐스퍼의 사전 예약 대수는 올해 생산 가능량 2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하루 생산량은 200여 대. 한 달 4천여 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 신청해도 올해 받기 어렵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은 2시간 특근을 평일인 화수 목요일 3차례로 확대했습니다. 차량 주문량이 늘어서 현재는 매주 3회 정도 초과 근무 작업을 통해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의 주문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통해서 차량을 생산하도록. GGM은 현재 1교대로 운영되는 작업 시간을 2교대로 늘리기 위해 올해 12월 또는 내년 초에 200에서 300명 규모의 채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용 뒤 교육을 거치면 GGM의 2교대 체제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가족 모임과 외국인 중심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제주도에 다녀온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어린이집 교사 등이 포함돼 있지만 여행 이후 등교와 출근을 하지 않아 별도 전수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광주 광산구의 자동차 제조공장 등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9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오늘 광주는 17명, 전남은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의 일부 초등학교가 겨울방학 기간 성면 제거 공사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이번 겨울방학에 광주 지역 초등학교 6곳이 성면 제거 공사를 이유로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운영을 전면 중단하지만 인근 학교 대체 수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한 초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대책이 없다 보니
초등 돌봄교실 대상 학생 60명 중 55명이 가정돌봄을 선택할 정도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며 교육당국이 수용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충장로는 광주의 상업과 금융,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호남 상권 1번지 충장로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지금의 광주 제1고 자리에 서 있던 누각인 절양루. 충장로의 시작점인 이곳은 조선시대 의병들의 출정지이기도 했습니다. 충장 치안센터 위치인 공북문을 거쳐 광주 우체국 자리의 객사 회경로까지 이어진 거리가 바로 지금의 충장로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1년 지금의 충장로 2가에 들어선 광주의 첫 은행 농공은행. 1920년 민족 자본가들이 설립해 충장로 3가에 본점을 설치한 호남은행. 광주의 유일한 번화가였던 충장로는 일제강점기부터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 상점들이 빼곡했던 충장로에 한국인 상점이 등장한 건 1920년대. 충장로 1가부터 3가까지는 일본 상점이, 4가와 5가엔 한국 상점이 집중됐습니다. 1931년 충장로에도 전기 가로등이 불을 밝혔고 상점들의 네온 사인으로 충장로의 밤거리는 화려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니까 간판들이 다 진짜 일본어네요. 좀 그런 게 저는 어릴 때는 그런 모습을 못 봤으니까 조금 놀랍네요. 둘러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면서 너무나 그리웠던 추억들이 생각나고.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까지 충장로의 역사와 문화를 총정리했습니다. 각종 문헌과 유물, 조선 후기 이후 사진 등 130여 점의 자료와 함께 충장로의 옛 극장과 우다방, 터미널 등을 재현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북물거리를 형성했을 정도로 중심가였다는 거하고 그 이후로 이제 충장로가 이제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전남도청이 남학으로 이전할 때까지 화려했던 호남 상권의 중심 충장로에 지난 날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대리수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8년 광주시 서구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 A씨와 의료인 자격 없이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의사 C씨에 대해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갑질 논란을 빚은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광여고 학교법인 이사회는 A 교사가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스승의 날 선물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번 시즌 역대 최하위 기록을 남긴 기아 타이거즈의 쇄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감독과 단장, 대표 등 구단 핵심 3명을 동반 퇴진시킨 데 이어 위더마이어와 서동욱, 정성훈 등 코치 3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선수단 쇄신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임 최준영 대표이사는 조만간 후임 단장과 감독 선임을 위한 후보군 분석 작업에 본격 나설 예정이며 FA 시장에 나온 양현종과의 채널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도의 대표 가을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한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17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국화 분재와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60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국화와 핑크뮬리, 억새길 등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곳곳에 설치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축제가 열리는 한평 엑스포공원은 전시와 관람 위주로만 진행하는데 12,000명까지 입장 가능한 행사장 수용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해 안심축제로 운영합니다.